자, 반갑습니다. 소리 작으신 분들은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분석은 끝났고요. 이제 조합 중에 있습니다. 조합까지 하고 오려다 보면은 좀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방송을 하고 유튜브도 올려야 되니까 조합은 뭐 8시까지만 마무리하면 돼서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총 39경기. 내일 아침에 있는 MLS는 제외를 했어요. 이게 원정이기도 하고 뭐 낮 경기랑 뭐 묶어 가려면 내일 오전에 방송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좀 아쉬웠죠. 마인츠가 오버가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메인 오버 조합이 좀 아쉬웠는데 오늘 경기가 많으니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공개하냐면 딱 여기 챔피언십 마지막 퀸즈까지 공개를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구독자 게시판이랑 조합에 나간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브리스톨 소환지 오늘은 오래 하진 않을게요. 한 30분 안에 좀 마무리를 하고 조합에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 스완지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뭐 순위나 이런 게 브리스톨이 훨씬 더 앞서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스완지도 뭐 득점이 많지 않고 한 골 이상을 잘 못 넣더라고요. 그리고 브리스톨도 마찬가지로 뭐 그 전에 버밍엄이나 사우스햄튼 상대로 연승을 하긴 했지만 최근에 3경기 뭐 득점이 저조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요거는 무승부 보든가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해서 저는 좀 요렇게 보려고 하고, 자, 그 다음 경기 오늘은 뭐 중요하지 않으면 후딱후딱 넘어갈게요. 찰튼 사우스햄튼도 이제 챔피언십 경기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찰튼이 당연히 아까 브리스톨하고 스완지만큼이나 순위 차이도 있고 찰튼이 또 홈에서 레스터 말고는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또 패배도 적고 해서 당연히 찰튼으로 가야 되지만 찰튼도 이제 은근히 한 골차 승부가 많았고 최근에 물론 이제 홈에서 다득점했던 경기들도 있긴 하지만 사우스햄튼이 최근 연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도 원정에서 지더라도 이제 골을 계속 넣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시간대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무승부 찍거나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무승부는 아무리 좋은 무승부여도 무가 안 나올 때가 있고 좀 애매한데 오히려 무가 뜰 때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패스하지 않는 한은 무승부는 웬만하면은 뭐 섞어가는 거를 하는 방향입니다. 배당이 높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두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좀 낮긴 하죠. 무승부 치고는. 그래서 보고 코번트리 웨스트 브로미치 이거는 코번트리 승 가야죠. 왜냐면 브로미치가 물론 쉽게 안 지긴 합니다. 대부분 한 골 차였고. 근데 최근에 뭐 찰튼 원정이라든가 입스위치 원정, 와포드 원정, 미럴까지 4연패 중이고 코번트리는 부러질 때까지 데려가야 돼요. 이미 한 번 부러지긴 했죠. 렉섬한테 원정에서. 근데 아직 홈에서는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홈에서는 뭐 원정도 그렇긴 하지만 얘네는 득점력 너무 차이가 나서 코번트리는 일단 2위하고도 득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코번트리 승은 본다. 다만 이제 마엔은 그거죠. 배당 대비 노릴만 하냐. 2.8이면 배당이 떨어지고도 노릴만 합니다. 뭐 브로미치가 그렇다고 뭐 실점이 아주 많거나 그러진 않는데 왜냐면 실점이 적잖아요. 득점이 실점보다 낮긴 하지만 코번트리가 이제 홈에서 19골을 넣고 있고 무패고 뭐 최근에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역전을 하고 와포드도 실점을 하고 했지만 결국 홈에서 한 골 넣은 경기가 최근에 거의 없어요. 뭐 2골, 3골 이렇게 넣으니까 그걸 믿어보는 거죠.
해서 코번트리 승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행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 경기. 자, 그리고 번리 첼시는 사실 갈 경기는 아닙니다. 저는 패스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월드컵 예선 이후기도 하고 뭐 당연히 첼시가 유리하죠. 순위나 이런 걸로 봤을 땐. 근데 첼시도 뭐 챔피언스 리그의 성적이 뮌헨전 이후에 나머지 세 경기 괜찮고, 그리고 다음 챔스 일정도 바르샤하고의 경기도 있고, 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웨스트햄한테도 지면서 연패 중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배당 대비 첼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홈에서 썬더랜드한테 역전패 당하거나, 최근 울버햄튼을 잡긴 했지만 울버햄튼은 너무 못하고, 냉정하게 그렇게까지 좋은 느낌은 안 들어요. 배당 대비. 그렇다고 첼시가 부상이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꺼려진다. 그래서 항상 이제 월드컵 예선 이후에 좀 변수가 좀 나오는 경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당 대비 패스한다. 그다음 알라베스 셀타비고도 무승부 봅니다. 이거는 뭐 순위도 비슷하고, 셀타비고가 지난번 바르시아한테 지긴 했지만 지금 원정 유로파 포함해서 4연승이거든요. 얘네도 원정에서 쉽게 잘 안 집니다. 근데 이제 알라베스도 홈에서 한 번밖에 안 지기도 했고 해서 유로파 일정이 있긴 한데 굳이 3연승 중이거든요. 유로파에서 지금. 셀타도 순위 올리려면은 오늘 같은 경기 원정이긴 하지만 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승부 보고 좀 넘어갈게요. 칼리알리 제노아. 오늘부터 이제 표시를 좀 다르게 하는데, 괄호에서 무는 6대4 정도로 보면 됩니다. 승무는 5대5. 승하고 괄호하고 무승부한 거는 승을 좀 더 본다는 얘기입니다. 즉 칼리알리가 요새 그렇게 좋지 않은데 두 경기 득점도 없고, 홈이긴 하지만 홈에서도 3연패 중이고, 물론 제노아도 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냥 무승부 봐도 되긴 한데, 제노아가 어쨌든 두 경기 사스올로 원정도 그렇고 홈에서 피오렌티나 그리고 토리노 나폴리 질 때도 이제 선제골을 먼저 넣어서 역전패 당했기 때문에 득점력을 좀 더 생각한다면 둘의 득점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칼리알리가 한 골 더 많지만, 그래도 뭔가 선제골 넣는다든가 그런 측면으로 생각했을 땐 제노아승을 좀 더 보겠다. 6대4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5 대 4.5 이런 느낌. 그러니까 고배당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지. 원정이라 좀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자, 우디네세 볼로냐. 볼로냐가 한 10경기 무패더라고요. 근데 이제 볼로냐 입장에서는 유로파도 해야 되는데 유로파도 나름 성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리그 성적이 워낙 좋고, 원정에서도 지금 파르마, 피오렌티나, 레체 상대로 다득점도 했고 해서 이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우디네세도 어쨌든 최근에 홈에서는 나름 성적이 좋으니까 아탈도 잡고, 레체, 칼리알리 득점도 어느 정도 꾸준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다고 우디 쪽의 플레이는 좀 그렇고 오버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뭔가 다득점 무승부라든가 볼로냐의 승 아니면 우디네세의 승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냥 모든 경우에서 열어뒀을 때는 오버가 가장 좋다. 왜냐, 볼로냐 성적이 좋거든요. 물론 홈에서만 무패지 원정 무패는 아닙니다. 그리고 몇몇 부상들이 있어요. 볼로냐 주전 키퍼, 수비 쪽 최근 부상은 아니지만 공격 쪽에 이제 최근 부상도 한 명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미넨하고 프라이는, 미넨이 이제 전승이었거든요. 근데 프라이한테 상성으로 보거나 여러모로 봤을 때 다 좋긴 한데, 지난번 유니온 베를린전 비긴 게 좀 크다. 왜냐면 이제 챔스 일정도 있잖아요. 챔스도 전승 중이긴 한데 하필 아스날 원정이라 쉽지 않을 거라 보여지고, 리그에서 한번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홈이다. 지난 홈 경기 레버쿠젠 3대0, 그리고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무패긴 해요. 니스 원정도 잡고 해서 유로파에서도 지금 무패로 굉장히 좋은데, 냉정하게
리그를 보면은 유니온 베를린, 레버쿠젠 두 경기 무득점, 메넨글라전도 무득점 했기 때문에 세 경기 원정 무득점입니다. 이거는 뭐 뮌헨 봐야죠 그러면. 승에 1마인. 뭐 뮌헨이 골만 빨리 넣으면 2마인까지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폴더나 이제 고배당으로는 2마인도 노려볼 만하다. 자, 그다음 도르트문트 슈투트는 슈투트가 최근 도르트문트 상대로 강해요. 상성이. 지금 순위는 도르트문트가 당연히 좋은데 뭐 슈투트도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뭐 순위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승점 같지만 이제 득실에서 앞설 뿐이지 득점은 슈투트가 많고 뭐 도르트문트가 홈에 무패긴 하지만 상성이 지금 슈투트한테 5연패인가? 홈에서도 연패 중이고 해서 이거는 그래도 도르트 승부를 보지만 언더. 근데 언더도 배당이 낮아서 사실 이 경기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볼프스 레버쿠젠 이 경기 노려볼만 하죠. 볼프스가 이제 너무 못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그도 지금 함부르크전 중간에 한번 이긴 것 빼고는 이제 패배가 너무 많고 4연패도 했었고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3연패 아마 홈승이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네 2무 3패 그리고 레버쿠젠도 홈에 비해 원정이 그렇게 좋진 않는데 일단 볼프스 수비 쪽에 결장들이 좀 있습니다. 뭐 공격 쪽에도 있고 레버쿠젠도 있긴 한데 그나마 이제 볼프스에 비해 이제 덜 최근의 부상은 아니죠. 볼프스는 은근 최근 쪽 부상이 많더라고 수비가 한 3명 정도 해서 레버쿠젠이 물론 챔스를 병행하고 있긴 하지만 뭐 챔스 성적이 나쁘진 않긴 하거든요. 벤피카도 잡고 근데 최근 리그에서 보면은 어쨌든 뮌헨전 빼고는 나름 성적도 괜찮았고 다만 이제 뭐 홈에 비해 원정이 좀 불안할 수는 있는데 뭐 볼프스도 최근 호펜하임전 다득점 생각하면은 저는 이거 2.5 줬으면은 오버 봐야 된다는 마인드입니다. 오버 보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우크하고 함부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함부르크의 득점력 때문에 아우크 쪽을 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아우크도 이제 최근에 워낙 성적이 안 좋고 뭐 볼프스전 이긴 것 빼고는 이긴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최근 보움이나 이제 도르트문트전 무득점도 그런데 원정에서 슈투트전 2골 넣었지만 라이프치전까지 하면은 3경기 연속 홈에서 무득점이라 사실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뭐 함부르크가 그렇다고 이제 득점력이 좋은 건 아닌데 뭐 라이프치히 원정이라든가 은근히 메넨글라 그리고 최근 뭐 홈에서 도르트문트까지 뭐 강팀 상대로도 좀 잘했던 거 생각하면은 아우크 입장에선 쉽지 않을 거다. 일단 홈이라서 홈 이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상성도 좀 더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보통 승무 이렇게 괄호친 승무는 노려볼 만한데 반반인 승무는 복불복이라서 제 입장에선 고민하다가 이제 다폴더에 데려가든 패스할 아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들도 승무를 보는 게 좀 많긴 합니다. 자, 하이덴하임하고 메넨글라도 약간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여기 체크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승무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덴하임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최근 프랑크 그리고 뭐 브레멘 그리고 아우크까지 그러니까 함부르크전에 그 컵대회를 제외하면은 홈에서 어쨌든 3경기 무패 중이긴 해요. 하이덴하임이 뭐 그렇다고 이제 메넨글라가 못하냐 최근에 뭐 3연승 뭐 리그는 연승 3경기 전부 다 이제 3골 이상씩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메넨글라가 좋을 수는 있는데 하이덴하임도 어쨌든 홈에서 최근 3경기 무패라는 점도 그렇고 메넨글라가 이제 물론 하이덴하임이 꼴찌고 뭐 득실도 안 좋고 하지만 이 원정이라는 점 때문에 메넨글라도 그렇게까지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덴하임 공격에 이제 2명의 결장도 있어서 더욱 메넨글라 쪽이 좀 더 좋을 수밖에 없긴 해요. 공격력 쪽에서 보면은 최근에 뭐 다득점도 그렇고. 그래서 요것도 그런 이유에서 아마 패스를 한 것 같다. 메넨글라 승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자, 버밍엄 노리치는 사실 배당 대비 저거는 뭐 굳이 갈 이유가 있나? 뭐 버밍엄이 물론 이제 잘하긴 합니다. 노리치가 이제 성적이 워낙 안 좋잖아요. 최근에 버밍엄이 이제 미럴 포츠머스전 4대 0으로 다 이겼는데 홈에서 그때 백승호가 이제 2경기 다 선제골을 넣었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골들이 더 많이 터지긴 했는데 하필 또 백승호의 이제 부상도 있고 노리치가 뭐 얘네도 부상이 없진 않는데 아주 최근 부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특이한 게 노리치는 성적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홈에서 이제 꼴찌거든요. 7전 전패. 근데 원정에서는 그래도 승점을 9점이나 챙기고 있습니다. 물론 버밍엄이 홈에서 4승 2무일패로 압도적으로 좋긴 한데 모르겠어요. 요거는 노리치가 어쨌든 홈보다 원정이 좋기 때문에 챔피언십은 항상 이제 배당 대비 생각하고 갔을 때 지금 배당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버밍엄 승무 보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질 것 같지는 않는데 배당 대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 입장에선. 자, 더비카운하고 와포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와포드도 이제 홈이랑 원정 차이가 좀 심한데 요새 더비카운이 잘하잖아요. 5연승. 실점도 1실점 이상 하지 않고. 근데 더비카운도 문제는 뭐냐? 한 골차 승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2골이나 이제 그 이상을 못 넣었을 때 와포드도 물론 홈에 비해 원정이 워낙 안 좋긴 한데 최근에 뭐 입스위치라든가 뭐 예전에도 이제 뭐 스완지, 뭐 포츠머스 비겼던 전적들도 있고 어쨌든 3경기 무패 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더비카운 쪽을 보지만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다. 오늘 승무 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5대5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를 보기에는 무가 너무 많아지고 아마 애매한 경기는 패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입스위치 렉섬. 이 경기도 사실 입스위치가 좋을 수 있죠. 배당도 떨어졌는데 뭐 순위도 그렇고 원래 이게 홈발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입스위치가 뭐 득실도 더 좋고 다 좋은데 홈 성적도 워낙 좋고 근데 렉섬이 생각보다 잘해요. 생각보다. 최근에 뭐 홈에서는 코번트리도 잡고 이제 코번트리한테 1패를 주기도 했고 미들즈도 잘하잖아요. 순위도 높고 미들즈 원정도 비겼던 렉섬입니다. 그래서 입스위치가 아무리 이제 홈 성적이 좋다 한들 결국 이제 홈에서 찰튼한테 0대3으로 진 적도 있고 물론 그 외에는 패배가 없고 잘하긴 하지만 최근 와포드전 비긴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입스위치 승무 보되 갈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그냥 배당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무승부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된다. 1.36으로 떨어진 거면 굳이 갈 이유는 없죠. 자, 레스터 스토크는 무 봅니다 그냥. 왜냐면 스토크가 최근 원정에서 이제 연승 중이고 코번트리전 지긴 했지만 그 전에 3연승. 레스터도 노리치를 잡긴 했지만 6경기 만에 이긴 거기도 하고 홈에서 무가 좀 많아요. 레스터도. 그래서 레스터 스토크 같은 경우도 스토크가 순위가 좀 더 높고 실점도 아마 챔피언십에서 가장 적을 거예요. 10골로. 근데 어쨌든 레스터도 홈에서 한 번밖에 안 지고 스토크도 뭐 원정 성적이 좋긴 하지만 이 홈의 레스터이기 때문에 좀 빡셀 수 있다. 물론 이제 주전 키퍼가 부상 중이긴 합니다. 근데 스토크는 큰 부상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냥 묻찍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무승부 좀 보고 옥스퍼드 미들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는 아마 제가 지금 캡처해 놓은 거랑 살짝 다를 수는 있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워낙 경기가 많다 보니 뭐 다르다는 점은 그겁니다. 패스를 했는지 승무를 했는지 몇 개는 헷갈리긴 해요. 근데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미들즈브러랑 순위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근데 왜 배당을 저렇게 높게 줬느냐, 미들즈브러는 이제 뭐 득점만 비교했을 때는 옥스퍼드랑 3골밖에 차이 안 나고, 사실 코번트리 제외하면은 2위부터 뭐 하위권까지 사실 득점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코번트리 다음으로 골을 많이 넣고 있는 게 헐시티이기 때문에 거의 20골 언저리, 20골 초반이라서 생각보다 하위권 팀들이 따라갈 만하다, 득점은. 그렇기도 하고, 미들즈브러가 홈 무패이긴 하지만 원정에서 이제 2번 지긴 했는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뭐 그렇다고 결장자가 많아서도 아닌데, 이 미들즈브러가 최근에 원정을 보면은 좀 불안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홈에서 뭐 렉섬하고 비겼던 걸 제외하더라도 와포드 원정 3실점, 뭐 최근 레스터전 비겼고, 그 전에도 포츠머스 지거나 사우스햄튼이나 이제 뭐 프레스턴한테도 비겼고, 생각보다 원정이 온만큼 좋진 않아요. 그리고 옥스퍼드가 이제 최근에 스토크한테 0대3으로 지긴 했지만, 그 전의 경기들을 좀 되짚어 보면은 레스터전이나 코번트리전도 결국 2대2로 비긴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냥 이제 최근에 0대3으로 졌다고 해서 무조건 못할 거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이 상당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런 경기 그렇다고 미들즈 승무 보기도 좀 애매해요. 제가 패스를 했는지 미들즈 승무를 했는지 뭐 봐야 알겠지만은 뭐 패스를 하든 미들즈 승무로 가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포츠머스하고 미러얼. 사실 미러얼이 이제 포츠머스랑 순위 차이도 좀 나고, 그리고 아까 어디냐? 포츠머스가 최근에 이제 6경기 2무 4패할 동안 무득점 경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츠머스도 좀 무서운 게 이제 홈에서 뭐 미들즈브로도 잡기도 했었고, 그리고 프레스턴도 잡기도 했었는데, 미러얼이 생각보다 원정 성적이 꽤 좋았습니다. 최근 4연승 할 때 뭐 원정이 한 경기밖에 없긴 했지만, 그때 이제 어쨌든 최근 버밍엄한테 0대4로 지기 전까지는 그 미러얼이 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진 거거든요, 최근에. 그러면서 뭔가 좀 3경기째 승리 없다 보니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잘 안 집니다, 미러얼. 그리고 포츠머스도 뭔가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되긴 하지만 무득점 경기들을 생각했을 땐 뭔가 미러얼 쪽으로 보면서 미러얼 프렌을 노려도 되는데 배당은 오히려 포츠머스 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 얘기하지만 홈 원정 차이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패스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고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잠깐만요.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다행히 틀리지 않았습니다. 2경기 다 패스한 게 맞았네요. 다행히. 자, 그 다음 퀸즈 헐시티. 자, 아까 퀸즈까지 공개하기로 했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퀸즈 헐시티는 사이즈가 딱 오버밖에 안 보여요. 왜냐면 헐시티가 이제 워낙 오버가 많은 팀이고, 최근에 뭐 성적이 워낙 좋기도 했는데 지더라도 득점을 계속 했기 때문에 헐시티가 이제 득점을 못한 경기는 아마 한두 경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한 골만 넣는 것도 아니고 뭐 2~3골씩 넣기 때문에 퀸즈도 최근 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득점을 해서 오버 보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공개는 여기까지 딱 반 정도. 나머지는 한 번에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머스 웨스트햄 승무패 포함된 경기죠. 본머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머스가 좋죠. 홈이고 어쨌든 홈 무패이기 때문에 뭐 브랜드포드전에 이제 리그컵이었고, 근데 최근 원정 연패고, 웨스트햄도 지금 보면은 이제 결장자들이 좀 있긴 합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웨스트햄은 이제 파케타가 경고 누적, 그리고 펠크루그도 이제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고, 그리고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축인 이제 앙투안 세메뉴의 이제 출전 여부가 중요한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하고의 경기에도 뭐 못 나오기도 했고 했지만 완전 결정으로 뜨진 않거든요. 근데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본머스가 유리하고, 본머스가 이제 홈에서 뭐 다득점도 하곤 했지만 웨스트햄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뭐 보엔도 그렇고 윌슨도 그렇고 해서 토마스 수책도 지금 2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머스가 유리하긴 한데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다. 본머스 승무 봅니다. 본머스 승무. 그래서 배당 대비는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다. 그리고 브라이튼하고 브랜드포드도 같은 느낌입니다. 본머스도 이제 홈에서 무패긴 하지만 4승 1무로, 브라이튼도 마찬가지로 승점은 같아요. 16점. 근데 어쨌든 홈에서 무패입니다. 3승 2무. 브랜드포드는 이제 확실히 홈에서 좋지만 원정에서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뭐 둘 다 부상 여부가 없지는 않는데, 브라이튼이 최근에 홈에서 뭐 뉴캐슬도 잡고, 어쨌든 뭐 맨시티도 잡았던 전적이 있고, 최근에 리즈 3대0, 그래서 뭐 2경기 무실점 중이기도 한데, 브랜드포드도 뭐 당연히 홈에 비해 원정이 안 좋긴 하지만 최근 뭐 웨스트햄 2골이라든가, 그리고 뭐 리그컵이긴 하지만 다득점 한 걸로 봤을 때는 지난번 뉴캐슬 이긴 것도 크고 1대0으로 지다가 해서 요것도 브라이튼 승무 봅니다. 승부식에선 갈 경기는 아니에요. 승무패로만 좀 저는 아마 가볼 생각이고, 2월 되기도 했고, 승부식에는 별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승부식에는 승무패 포함된 경기 뭐 고배당 아니면 가기가 좀 빡셉니다. 항상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승무패 이제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래프. 뭐 승무패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캡처해서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요거를 보시면 이 퍼센테이지가 저는 한 50% 넘으면 변수가 난다는 경기로 보거든요. 뭐 80%, 뭐 70%는 당연한 거고. 근데 보면은 이제 본머스가 비기면 저는 약간 변수가 낮다 보거든요. 이게 투표수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뭐 80%는 뭐 말 안 해도 엄청 차이 나는 게 눈에 보이고. 근데 결국 이런 거에서 어디선가는 이제 제가 이제 승무패를 해오면서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뭐 승무패를 거의 빠지지 않고 하긴 했지만 14경기 중에 14경기 다 이제 정배대로 나온 경기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무리 많아야, 진짜 많았을 때가 뭐 그래도 한두 경기는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12경기? 뭐 13경기? 막 당첨자가 엄청 많이 나올 때도 어디선간 하나 부러지곤 했거든요. 그게 풀럼, 썬더랜드 이런 건 변수가 아닙니다. 왜냐면 거의 30%대잖아요, 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측이 가능한 경기. 이기든 지든 비기든. 근데 이런 리버풀 아니면 뭐 맨시티, 뭐 좀 더 낮으면 크리스탈, 뭐 비아레알, 요런 게 이제 반대로 나왔을 때의 변수인데, 이런 게 어디선가는 꼭 하나 나오기 때문에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본머스, 뭐 브라이튼은 아니지만 본머스나 예를 들면은 좀 아까 어디였지? 뭐 크리스탈이 될 수도 있고 맨시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승무로 보고 넘어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풀럼 썬더랜드는 무승부 봅니다 그냥. 왜냐면 이게 솔직히 승무패 다 가능한 경기거든요. 풀럼도 홈에서 강한데 일단 썬더랜드가 이제 홈 무패지 원정 무패는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첼시도 잡고 뭐 그 전에 크리스탈 비겼다든가 최근 뭐 홈에서 아스널 에버튼 비기면서 뭐 4경기 무패고 다 좋은데 풀럼도 나름 홈에서 잘해요. 아스날전 빼면은 뭐 진 적도 없고. 그래서 요거는 그렇다고 승무패 다 가기에는 복식을 너무 날리는 것 같아서 그냥 무승부 찍고 넘어갑니다. 요건. 그리고 리버풀 노팅엄은 리버풀 봐야죠. 왜냐면 리버풀은 항상 좀 불안했거든요. 지금 순위도 생각보다 지금 높지 않잖아요. 8위로. 근데 승점이 별로 차이 안 납니다. 2위하고 4점 차고. 노팅엄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살짝 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원정이라는 점, 여전히 원정에서는 득점이 저조합니다. 최근 홈에서 이제 2골 3골 넣었지. 그리고 상대가 리버풀이잖아요. 리버풀도 맨시티 0대3으로 지긴 했지만 뭐 챔스 일정도 있고 근데 챔스도 뭐 연승 중이고 레알도 잡고 최근에 이제 에스턴을 2대0으로 잡고 뭐 그전에도 결국 이겼던 경기들이 많았어가지고 최근에 대부분 졌던 경기는 원정입니다. 원정. 그래서 노팅엄이면 좀 무난하게 이겨줘야 된다. A매치 이후라도. 그래서 이거는 마행까지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무패에서 변수를 안 본다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 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울버햄튼 크리스탈은 크리스탈 승무 봅니다. 이거 당연히 크리스탈이 좋은데 이 울버햄튼이 지금 꼴찌거든요. 아직 1승이 없습니다. 근데 꼭 오늘 1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좀 불안감이 들어서 결장이 크게 없더라고 울버햄튼이. 그리고 뭐 크리스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워낙 이제 크리스탈이 뭐 성적도 좋고 잘 안 지긴 하는데 뭐 지난번 뭐 리그컵에서는 리버풀도 잡고 최근에 뭐 그렇다고 컨퍼런스 성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뭔가 좀 울버햄튼이 홈이라는 점 때문에 찝찝하다. 뭐 울버햄튼한테 희망을 걸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원정보다는 그래도 홈에서 브라이튼전도 선제골도 넣었었고 뭐 예전에 에버튼전이나 최근 번니전도 쫓아가면서 뭐 2대3으로 좀 아쉽게 졌기 때문에 1승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해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크리스탈 쪽으로 보는 게 맞죠. 자, 바르샤 빌바오 가겠습니다. 빌바오는 물론 바르샤도 지난번 이제 제가 뭐 경기는 못 봤는데 셀타비고전 4대2로 이겼지만 그때 이제 프랭키 데용의 퇴장도 있었고 뭐 레시포드도 지금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데 야말이 돌아오고 뭐 레반도프스키도 있고 뭐 빌바오도 약팀은 아니지만 뭐 이나키 윌리엄스도 부상이 있고 해서 빌바오가 쉽게 안 지는 팀이긴 해요. 대패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골차 승부가 많았어가지고. 근데 요거 바르샤 홈이라서 뭐 바르샤 뭐 챔스도 지난번 불의전 비기고 뭐 또 첼시 원정도 가야 되는 좀 압박이 있지만 그래도 요거 바르샤 승에 좀 마행을 보면 어떨까. 오늘 분석하면서 보니까 바르샤도 그렇고 리버풀도 그렇고 한 배당이 한 1.1이나 2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월드컵 이윤지 몰라도 배당을 조금 높게 줬더라고. 그래서 마엔이 생각보다 배당이 높습니다. 오늘 다 거의 뭐 2배짜리들 리버풀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마엔도 한번 노려보면 배당 대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고 그 다음 이제 브레다 PSV 넘어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브레다 PSV는 뭐 PSV 봐야죠. 왜냐면 브레다가 지난번 뭐 퇴장도 한 명인가 2명 당했었고 뭐 PSV를 잡기에는 요새 PSV가 너무 잘해요. 물론 이제 오버가 워낙 많고 실점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챔스에서도 나름 위니용한테 질 때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이제 최근 페노르트, 알크마르, 아약스라든가 강팀들 상대로도 어쨌든 지지 않았고 최근에 다득점도 했기 때문에 뭐 PSV 승에 1마인까지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오늘 3.5 언오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피했습니다. 왜냐면 월드컵 이후기도 하고 딱히 배당 대비 바르샤도 그렇고 3.5를 줘서 갈만하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마엔 배당이 더 좋았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랑스 스트라스부르인데 랑스가 요새 너무 잘하긴 하더라고. 왜냐면 이게 득점도 나름 잘하고 상성은 반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랑스를 좋다고 보기에는 스트라스도 불과 3점 차입니다. 승점. 득점은 스트라스가 더 높아요. 랑스보다. 랑스가 최근에 골을 많이 넣어서 그런 건데 일단 둘 다 홈에서는 5승 1패입니다. 근데 스트라스가 이제 원정에서 실점이 조금 많아서 이제 그런 거긴 하지만 수비 쪽에 둘 다 이제 결장들이 있거든요. 아마 스트라스는 경고 누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랑스는 경고 누적이 맞고 근데 이제 이 최근에 랑스의 득점력 보면 3대0, 2대1 아니면 3대0, 3대1 그러니까 홈에서 리옹전 제외하면은 한 골 넣은 경기가 없어요. 2골에서 3골. 최근 모나코 원정도 4골을 넣어서 당연히 랑스 승을 보면 좋죠. 배당도 좋고. 근데 아무리 컨퍼런스 일정이 있는 스트라스라도 리그 성적이 괜찮기 때문에 최근 스타들의 4실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리옹전도 한 골차. 파리하고는 3대3으로 비겼고 예전에 파리 FC 3대2 AS 모나코 2대3 언제든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랑스 승무 사이드 보고 배당이 좀 낮지만 좀 더 확률이 높은 건 오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오렌티나부터 좀 가도록 할게요.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거든요.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보고 오니까 중요한 것만 좀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좋은 것 같네요. 조합만 마무리하면 돼서. 자 피오렌티나 유벤투스는 아시다시피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피오렌티나가 지금 꼴찌예요. 꼴찌. 나 피오렌티나 꼴찌하는 건 처음 보거든요. 컨퍼런스에 그렇다고 컨퍼런스에 올인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성적이 안 좋습니다. 이겨야 될 레체 경기라든가 지난번 제노아전도 비겼고 해서 유벤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기에는 얘네도 지금 챔스에서 이긴 적이 없거든요. 다음 또 챔스 경기가 보대걸림이라 좀 쉽지 않을 텐데 크레모네전 이기고 최근 토리노전 비기면서 3경기 무패긴 하지만 원정의 유벤은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그 전에 라치오나 코모전도 무득점으로 지기도 했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울버햄튼처럼 피오렌티나 오늘 첫 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유벤이 성적이 좋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못 이길 정도다. 그 정도의 느낌의 원정 성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이스킨이 그때 이탈리아 그 대표팀에 이제 부상으로 빠졌던 것 같은데 또 지금 보면 부상 표시가 없거든요. 모이스킨이 또 나온다면은 모르죠. 유벤도 크게 부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부상들이. 예. 그래서 저는 별로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서 패스했고 뉴캐슬 맨시티는 맨시티 승부로 봅니다. 뉴캐슬이 생각보다 맨시티 상대로 이제 최근 홈에서 이제 몇 번 비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 승부를 보는 건 최근에 맨시티의 기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홀란드도 어쨌든 노르웨이에서 많은 골을 넣어서 이제 월드컵 진출하는데 한몫했고 그리고 맨시티가 최근에 홈만큼 원정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마지막 그 원정 경기가 어쨌든 이제 에스턴한테 진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브랜드포드나 아스날전도 결국 한 골밖에 못 넣어서 이제 브라이튼전도 그렇고
원정의 득점력에 좀 의심이 돼서 이제 무를 같이 보는 거지. 그 흐름만 놓고 보면은 맨시티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결장도 아주 크게 없잖아요. 다만 이제 너무 많은 골을 다 홀란드가 넣고 있는 게 문제긴 합니다. 홀란드 제외하고 2골 넣고 있는 선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혼자만 14골 넣고 있어가지고 이게 살짝 조금 홀란드가 막히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원정 득점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뉴캐슬이 지금 홈에서 지금 5연승인가 하고 있을 거예요. 챔스, 리그컵 다 포함해서. 그래서 무를 좀 받쳐서 가야 된다. 승무 봅니다. 승무패에서만 승무를 보지 승부식은 굳이 갈 경기는 아니고. 자, 오사수나 소시도 제가 이거를 잠깐만요. 이게 뭘 체크를 했지? 근데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무를 표시를 했더라고요, 요 경기. 표시가 되어 있구나. 다른 걸 클릭했었나요? 자, 무승부입니다, 요 경기. 무를 봅니다, 무. 왜냐면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늘 얘기하지만 오사수나의 이제 골게터 안테 무디미르의 출전 여부가 중요하다. 근데 한 2경기 못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상 때문에. 이번에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해요. 물론 이제 뭐 못 나온다고 해서 못 이길 건 아니지만 확실히 나왔을 때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최근 2경기 무득점이기도 했었고, 하필 못 나올 때 원정이긴 하지만. 그리고 소시가 요새 폼이 좋아요. 5경기 3승 2무. 물론 컵대회 포함이긴 하지만, 그래서 소시 승을 좀 더 볼까 하다가 오사수나 그래도 홈인데, 그리고 뭐 소시가 지금 오야르사발이 5골로 골이 가장 많긴 하지만 뭔가 소시도 원정에서 생각보다 득점이 높진 않더라. 해서 그냥 묻찍고 넘어가겠다. 그리고 켈런 프랑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크도 최근에 이제 득점이 많진 않잖아요. 언더가 많아서. 근데 결국 챔스도 그렇고 컵대회도 그렇고 도르트문트, 나폴리 다 비기고, 홈에서 마인츠, 원정 하이덴하임 뭐 거의 무승부 아니면 한 골차 승부들이 꽤 많았어가지고, 켈른도 그래도 홈이면 최근에 함부르크 4대1로 잡은 것도 그렇고, 뭐 예전에 아우크나 뭐 슈투트 못 이기긴 했지만 결국 1대1, 1대2 이런 스코어를 봤을 땐 그래도 무승부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프랑크도 결국 아주 많은 득점을 한 게 아니라서, 물론 이제 메넨글라전 뭐 6대4라든가 뭐 홈에서 5대1 갈라타 있긴 하지만 최근엔 언더페이스입니다. 언더페이스. 그래서 무승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아약스 엑셀시오르.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승 보는 것들 중에 마인 보는 것들이 은근히 좀 있는데, 아약스도 PSV랑 마찬가지로 1마인 정도 노려볼 만하다. 왜냐면 상대가 엑셀시오르기도 하고, 아약스가 챔스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4패거든요. 4번에서. 이럴 거면은 어쨌든 뭐 물론 이제 아약스가 1위인 이제 PSV하고 승점이 10점 이상 차이 나긴 하지만 뭐 아직 절반도 안 왔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챔스 버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뭐 다음 경기 벤피카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약스 승 보고 1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폴렌담 트벤테는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이 경기도. 왜냐면 순위는 트벤테가 살짝 높긴 한데 이 폴렌담이 의외로 이제 홈 성적이 좋더라. 3승 2무 1패. 그리고 트벤테도 뭐 원정 성적이 조금 차이 난 거긴 한데 이 결장이 없어요. 폴렌담이 아주 깨끗한데, 트벤테는 뭐 수비의 경고 누적부터 시작해서 공격의 퇴장, 그리고 기존의 부상자들 하면은 결장 부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았던 거죠. 왜냐면 또 상성은 트벤테가 뭐 조금 더 약간 좋은 느낌이고, 최근에 어쨌든 4연승 중이니까 폴랜담 상대로 그중 2번이 홈이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홈에서 3연승하고 트벤테도 최근에 뭐 그 3경기 무패이긴 하지만 뭔가 실점이 좀 꾸준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배당 대비 폴랜담 프렌이 배당이 꽤 높거든요. 한 번쯤 노려볼 만하다. 폴랜담 프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아주 고배당으로 노릴 경기는 아니라 생각이 들고. 자, 스타드렌하고 모나코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좀 애매했을 텐데 그래도 나름 보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처음 오신 분들 즐겨차기랑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할 땐 채팅을 안 보고 한 경기 분석 끝날 때마다 확인을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경기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란드 끝났고 그 다음 스타드렌 AS 모나코인데, 이 경기도 사실 AS 모나코가 순위가 좀 더 높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스타드렌도 홈이면 해볼 만하다. 한 번밖에 안 지기도 하고, 그리고 원정에 이제 AS 모나코는 확실히 홈보다 좋진 않아요. 2승 1무 2패고. 그리고 이 모나코의 최근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홈에서라도 좀 좋은 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뭐 원정이 더 좋은 편이긴 하죠. 보데글림 원정도 이기기도 했고, 그리고 낭트 원정에서 이제 5득점을 했지만 3실점을 했거든요. 결국 모나코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뭔가 잘 안 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 무승부도 많고 그랬어가지고, 그렇다고 최근에 뭐 원정에서 잘했다고 해서 또 잘한다고 보기에는 또 홈에서 또 연패를 해가지고, 이게 모나코가 좀 애매한 느낌이에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 스타드렌이 그래도 최근에 니스 빼고는 진 적도 없고 어쨌든 흐름을 좀 더 탄 상황이라서 연패인 모나코보다는 연승인 스타드렌 쪽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스타드렌 프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스타드렌 프렌 하고 그 다음 나폴리로 좀 넘어갈게요. 아, 그런가요? 아, 감사합니다. 오히려 톤이 너무 낮거나 약간 뭔가 의욕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뭐 케바케긴 한데 뭐 그렇게 생각해주니 감사합니다. 일부러 저도 예전보다는 톤이 좀 더 내려간 편이긴 해요. 이게 막 들릴까봐 최대한 이제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 소리가 좀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제 볼륨을 좀 더 저는 딱 요 세팅이 딱 좋기 때문에 요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나폴리 가야죠. 참 이 경기도 배당은 진짜 좋은데 갈 경기는 아니다. 왜냐? 그거죠. 이제 나폴리도 어쨌든 데브라이너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고, 지금 안기사도 이제 최근에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지난 이제 2경기, 3경기죠. 그 챔스까지 포함하면은 3경기 동안 득점이 없습니다. 홈에서 2경기, 그리고 원정 볼로니 1경기.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나폴리가 원래 이제 홈의 무패 팀이기도 하고, 지금 우승 경쟁을 하는 이제 인테리하고 2점 차죠. 뭐 득실은 밀리긴 하지만, 근데 아탈이 문제인 게 뭐냐면 오히려 결장은 아탈이 좋아요. 거의 결장이 없습니다. 최근 결장도 없고. 근데 아탈도 보면 뭐 마르세유전을 이기긴 했지만 리그 결국 우디네세, 특히 홈에서 사스올로한테 0대3으로 진 건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아무리 득점력이 최근에 이제 예전만 못하다고는 하지만 무승부도 워낙 많고,
그래도 저 정도로 털릴 정도인가 홈에서. 그렇다고 뭐 결장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면 이해를 하지만 결장도 거의 없는데 왜 이렇게 못할까? 뭔가 조직적인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탈을 보면은. 그래서 아탈 경기는 웬만하면 잘 안 건드려요. 어떤 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아탈 무시하고 뭐 상대편 가기에는 또 보면은 뭐 유벤전 비기거나 뭐 라치오전, AC 밀란 또 강팀한테는 또 잘 안 져요 또. 오히려 당연히 이겨야 될 팀들 상대로 막 지는 경우들이 최근에 좀 발생해가지고 그런 건데 나폴리도 최근에 무득점이 많고 뭐 결장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 이 경기는 어딜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상성도 아탈이 좋습니다. 나폴리 상대로. 그러다 보니 이거 뭔가 흐름은 나폴리가 지금 리그는 더 좋은 분위기인데 뭔가 아탈이 좀 쎄한 느낌? 아까 강팀 상대로 잘 안 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솔로한테 털렸지만 또 AC 밀란이나 뭐 라치오나 유벤처럼 또 앉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가 걸려서 좀 패스합니다. 이 경기 나폴리 아탈란타는. 그렇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고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레알 마요르카. 요거는 승무패 포함된 경기인데 아까 이제 리버풀처럼 결국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갈 수는 없거든요. 승무패에서도 변수를 노릴 건 노리고 중심을 잡아야 될 건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경기입니다. 리버풀하고 이제 비아레알이 마요르카가 뭐 아주 못한다기보다는 비아레알이 워낙 홈 성적이 좋아요. 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챔스도 병행을 하긴 하는데 챔스에선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리그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아레알이 지금 3위입니다. 레알하고 5점 차고 특히 홈에서 무패 5승 1무 16득점에 3실점 마요르카가 1승 5패죠 원정이. 그리고 결장도 아주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마요르카는 주전키퍼가 지금 부상 중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마요르카가 예전에 졌던 경기들 한 골 차가 많아요. 뭐 레알 마드리드, 에스파뇰, 소시, 빌바오. 근데 최근에 베티스한테 0대3으로 털린 것도 그렇고 비아레알이 워낙 이제 최근에 다득점을 좀 많이 했잖아요. 뭐 3경기 4대0, 2대0, 2대0. 근데 이제 3경기 결국 실점이 없었고 리그에서. 그리고 뭐 홈에서 이제 뭐 무패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거 비아레알 승에 마행까지 봅니다. 1마행까지. 뭐 부러지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요런 거는 그래도 흐름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라클레스하고 고어헤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죠. 오늘은 1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보고 오지 않았다면 한 2시간 넘게 걸렸겠죠. 자 헤라클레스 고어헤드인데 일단 상성은 헤라클레스가 좀 더 좋긴 합니다. 다만 이제 순위가 고어헤드가 더 좋은데 제가 이제 헤라클레스 프렌을 보는 이유는 이 헤라클레스가 꼴찌예요 꼴찌. 실점도 훨씬 더 많고 근데 득점에서 좀 비빌 수 있고 고헤드가 원정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최근에 뭐 얘네는 유로파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유로파를 제외하더라도 리그에서 홈하고 원정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원정 3연패 중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헤라클레스가 최근 다득점을 좀 하고 있다. 즈볼러는 퇴장도 있고 하긴 하지만 8득점 8대2 그리고 뭐 브레다컵 대회 그리고 엑셀시오르까지 해서 예전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그 초반에 헤라클레스가 네이메언한테 1대4로 털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스코어만 보면은 뭐야 원래 리그 초반부터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제 기억엔 퇴장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아마 지금 찾아봐야 되겠지만 잠깐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때 선제골 한 5분 안에 넣고 바로 한 10분 뒤에 퇴장 당하고
내리 4골 털린 그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나름 홈에선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렘 보는 거예요. 고헤드가 더 순위가 높고 하지만 최근 뭐 기세도 좋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스파르타하고 포르티나. 자, 스파르타하고 포르티나 같은 경우에는 뭐 순위 차이도 뭐 크게 안 나고, 그리고 어디가 이겨도 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이런 경기는 스파르타가 최근 연패 중이거든요. 2경기 무득점이고. 근데 뭐 홈에서 아약스하고도 비겼던 전적도 있고 위트레트도 잡았던 스파르타이기 때문에 뭐 배당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다. 승점이 같은데. 뭐 포르티나 원정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수비 쪽에 퇴장도 있고, 뭐 포르티나는 딱히 결장이 없고 해서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파르타 승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이제 마지막 경기 파리하고 르하브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문 없으면 바로 방송합니다. 왜냐, 제가 조합을 짜던 중에 왔기 때문에 8시까지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할 거 있으시면 미리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경기. 자, 파리. 누구나 아는 파리 생제르맹, 르하브르. 파리가 지금 1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승점이 마르세유한테 밀리는데, 마르세유는 한 경기 더 했기 때문에 오늘 이기면 순위가 또 바뀝니다. 자, 홈의 무패 4승 1무. 그리고 르하브르 원정 성적 안 좋죠. 뭐 지금 하키미하고 두의 부상, 그리고 누노 멘데스하고 덴벨레 이제 출전 여부 불투명. 어차피 부상으로 이제 몇 경기 못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르하브르는 딱히 큰 결장이 뭐 한두 명 빼고는 없어 보이는데, 그것도 출전이 불투명하고, 그리고 최근에 4경기 무패 중 2승 2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 한 8경기 중에 한 번밖에 안 졌어요. 마르세유한테. 근데 상대했던 팀들이 뭐 메스, 로리앙, 뭐 툴루즈, 낭트, 오세르. 생각보다 강팀들이 많이 없었던 것도 있고, 파리가 요새 아슬아슬했죠. 챔스도 이제 미넨한테 지면서 한 번 지긴 했는데, 리그 보면은 7경기 무패긴 하지만 마르세유전 이후에 최근에 뭐 로리앙한테 1대1로 비겼다든가, 니스 극장골, 리옹 그 이강인 어시로 극장골. 최근 2경기가 다 극장승으로 이겼기 때문에 불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르하브르가 최근에 잘해서. 근데 홈이고 상대했던 리옹이나 니스가 생각보다 뭐 강했다 생각을 하지, 르하브르 정도면 마르세유도 6골 넣고 털었는데, 물론 퇴장이 있었지만 예전 모나코한테도 3실점하고. 파리가 지금 멤버들이 워낙 좋아서 이강인도 요새 좀 폼이 올라온 것 같고 해서 좀 파리 승에 1마인까지 보고, 더 나아가서는 초반에 골만 빨리 터지면 2마인도 가능하다는 마인드인데, 파리의 이번 시즌 딱 하나 문제가 뭐냐면 생각보다 대량 득점으로 이겼던 경기가 몇 경기 없어요. 지금 뭐 4대0, 5대0 이런 스코어가 거의 없습니다. 해봤자 이제 6대3, 뭐 3대0, 2경기밖에 없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다 원정이었고, 홈에서는 2대0이 최대였습니다. 그래서 승마엔 보는데, 이마에는 좀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될 것 같다. 고배당으로. 아니면 르하브르가 득점력이 좋으면 3.5 오버를 노리면 되는데, 르하브르가 득점이 많은 팀이 아니에요. 그래서 3.5 언오버는 좀 패스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딱 1시간이 됐는데, 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뭐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7시가 됐으니까 저 이제 8시까지 좀 조합을 짜고 마무리를 하고 구매를 하러 나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튜브 바로 올려드리고, 구독자 게시판에도 요 빈 공간 채워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랜만에 낮 경기 갈 수도 있습니다. 뭐 빨리 가게 된다면
뭐 LAFC 경기도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도록 하고, 그러려면 더 빨리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일어나는 거 보면서 이제 아마 판단을 할 것 같고, 뭐 낮 경기 좀 애매하다 싶으면 패스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내일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좀 마무리를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애매한 경기들은 패스하세요. 패스하고 확실히 좀 느낌이 온다 하시는 것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쳐낼 거 쳐내고 골라낼 거 골라내서 좀 잘 조합을 짜보도록 할게요. 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따 잠깐 가끔씩 잠깐 오기도 하거든요. 방송하고도 뭐 한 9시 뭐 10시 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